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10월 20일 오후 2시 13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굵직굵직한 주제들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긴박하게 흘러갈 거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리플, 그리고 머스크 비밀리에 리플 프로젝트 중인 거를 제가 비밀리에 좀 발견을 했고요. ETF 블랙록이 언급을 한마디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56K까지 상승한다는 그 근거들 좀 가지고 왔고요. 반감기는 2024년도 반감기가 이전 반감기와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주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인 리플을 하기 전에 일단 파월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월이 어제 19일 기준으로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요인들, 그리고 연준이 지금까지 단행한 긴축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FOMC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금리 동결이 정말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연설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딱 요약만 간추려서 제가 딱 뽑자면 딱 이겁니다.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긴축적이진 않다. 미국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얘기들을 봤을 때 이 해석을 보면 결국 제롬 파월은 11월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거의 팩트에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월스트리트 저널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조차서도 동결을 이제는 유력히 보고 있고요. 한 번 올리느냐는 언제 올리냐를 봤을 때 12월 이때 아니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파월의 연설이 있지만 결국 또 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표치인 2%까지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우리의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을 잘 보시면 그 ETF에 대한 찌라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을 현재 지지가 저항으로 보면서 음봉으로 빼뒀던 걸 다시 양봉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차트가 일봉의 차트라고 하면 월봉으로 봤을 때 수렴의 차트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차트 구간상 보면 저항 구간에 있고요. 이 저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서 횡보를 하는 12월까지 흐름으로 횡보봉들이 계속 나와서 분출을 하는 상승형 차트를 만들어서 가느냐가 이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블랙록이 56K까지 본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리플에 대한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딱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 제목 보십시오. 리플 위로 200% 심상치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댓글 어떻게 달리셨는지 볼까요? 리플 관점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아침에 리플 월봉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다 멤버십 분들이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저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요. 2,000원입니다. 2,000원 하루. 일단 이렇게 이제 리플 관점들이 좀 달렸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정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관점이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리플 차트 지금 보이시죠? 리플 차트를 보시면 현재 월봉상 횡보하는 차트 나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스크린샷 딱 하라고 했죠. 뭐였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 똑똑히 봐라. 이 구간 보이십니까? 이 구간 월봉이 요 횡보로 했던 봉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양봉 음봉 뽑아서 요 구간 딱 요거 스크린샷 딱 지금 스크린샷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양봉 올리고 음봉 때리고 똑같죠? 역사는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이 됩니다. 모르죠. 뭐 어떤 악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리또속 하지만 리플이 가장 과거의 차트를 많이 똑같이 가는 전형적인 차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근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리플이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점적인 것들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집중하시고요. 일단 어제 이런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SEC가 리플과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것들에 대해서 소치하를 했습니다. 법인 소속은 계속 되지만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호재 중에 호재죠. 이거 아니 어떤 기관입니까? SEC가 기관이 소치하를 했다는 거는요 승산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제는
그러나 리플 SRP 기관 판매 등에 대한 본안에 대한 소송은 계속이 되기 때문에 소송 본체 자체는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취하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승패에 있어서 질 거도 이제는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거는 SEC는 리플과 만나서 남아있는 쟁점인 SRP 기관 판매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소송 일정을 상의를 하는 절차를 이제 남아있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리플이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리플은 월봉상 저는 더 많은 횡보를 가진 후에 차후에 가장 늦게 후에 알트 중에서도 늦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코인을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비트와 리플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매집 형태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리플 본안 소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리토속은 늦게 간다. 그리고 BTF는 ETF. 리플이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 시험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리플이 어제 파트너십을 획득했습니다. 그게 어디랑 했냐면요. 바인드리티 파일 업데이트 보시면은 이게 어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게시물로 리플 및 머스크가 언급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언급냐면 머스크가 항상 또라이짓 많이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어제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은 트래블엑스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트래블엑스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공항 중에 창의공항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신 분들이라면 창의공항이 세계에서 원탑 안에 드는 국제공항이에요. 그런 공항이요. 이제부터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통화인 크메르 리에를 비롯해서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유럽 달러 그리고 리플에 대한 트래블엑스의 파트너십 체결이 이제 된 거예요. 싱가포르 공항은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경유주로 거의 항상 들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싱가포르까지 가는데도 6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를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는 금융의 중심이 홍콩이었다면 이제는 싱가포르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싱가포르가 금융의 메카로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파트너십을 리플이 한 곳이 이 창의공항에 있는 트래블엑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차곡차곡 파트너십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4억 XRP 있죠. 이번에 전송된 리플의 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몇 개가 이동을 했냐면 7,500만 개의 리플이요. 이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 이동이 나오고부터 리플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비트 스탬프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요. 이 게시물을 추적해 보면 비트바보라는 특이한 지갑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비트바보라는 계정으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 고래 행동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결국 리플은 현재 파트너십과 이상한 고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씹어 먹으면서도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하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할지를 주목할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미지는 항상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블랙록 승인입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ETF는 반드시 뭐라 했죠? ETF는 블랙록 승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블랙록에서 정말 화끈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은 56K까지 상승한다. 그럼 56K는 도대체 얼마만큼 상승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보면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가 29,180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29,180입니다. 56K래요. 56K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56K, 여기 56K. 55K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상승이 지금 여기까지가 29,00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근거 없는 소문일까? 차트적으로 가능할까를 물어보면 저도 가능한 수치라고는 봐요.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 정도가 오르려고 하면 이걸 봐야 돼요. 블랙록은요 56K까지는 오를 거라 보고 있지만 최소한 42,000달러 현재가 기준으로 29,000이니까 12,000 이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 또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42,000달러에서 56,0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요. 이 수치가 저도 그래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좀 볼게요. 자, 차트적으로만 볼게요.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게 1대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패턴은 1대1 비율로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 나왔던 고점과 여기 나왔던 저점 있죠. 이것과 여기서 여기를 이어보면 이 길이가 비율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52.61이 2번 나왔던 고점에서 저점을 이었을 때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67%. 자, 52%와 67%.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1대1로 한 게 아니라 1.5 정도 더 나왔죠. 하락이 더 깊었습니다. 여기는 67% 정도였고요. 52%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일한 건 52%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제가 아까 블랙록에서 뭐를 한다 했죠? 최소 42,000부터 56K까지. 여기까지 56,000K까지 본다고 했죠. 그럼 이걸 근거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1대1이라고 가정해보면 몇 프로가 나오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 보이시죠? 52%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가 52%고요. 다시 이미 만들어진 부분 말고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부분을 52%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1차가 얼마에 떨어지냐면 38,000. 그리고 다시 아까 여기서 여기 나왔던 부분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던 비율을 보면 66% 정도 나온다 했죠? 그게 다시 구하면 66%면 자, 보이시죠? 42,000. 블랙록이 지금 얼마를 잡았죠? 42,000 보이시죠? 블랙록이 42,000까지 상승을 한다는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패턴상 1대1 패턴만 유지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보는 이 1대1로만 보더라도 38,000에서 42,000의 최소값은 근거가 있다라는 팩트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56K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가능하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분석을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1대1 여기까지 있죠. 이게 42,000이라고 가정하는 게 이게 블랙록. 그리고 더 가면 여긴 거잖아요. 더 가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42K에서 56K까지 1대1 패턴만 보더라도 1 어느 정도 근거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차트를 이제부터 그어볼게요.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저항 구간을 먼저 그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삼각수렴상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현재 삼각수렴상 저항이 된다는 거 보이시죠? 눈에? 또 두 번째 저항이 어딨냐?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을 그어보면 차트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이 차트를 잘 보면요. 저항을 맞는 구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삼각수렴상 떨어지는 구간들이에요. 결국 이 차트들을 잘 보면 여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좀 더 잘 보이는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삼각수렴상 떨어지는 이 구간 있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자, 여기서 저항 맞고 있죠? 여기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상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위에서 1대1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 있죠. 이게 여기에서 맞물린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이 구간 있죠. 여기서 삼각수렴상 공간이 남아있는 이 구간의 값을 보면 38,000 제가 처음에 봤던 38,000에서 윗꼬리까지 42,000 여기까지가 이 삼각수렴상 만들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 차트를 제대로 다시 한번 작도를 해서 그려보면 얘네가 뭘 만드는지가 얼추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1대 이 공간을 잘 봐라. 그러면 현재 이 공간에서 여기까지 1대1로 가는데도 그 조정이 남고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여요? 큰 그림으로 이미 딱 생각해보면 나와야 하는 게 삼각수렴상 가고 있죠, 차트가.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다이렉트를 빼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또다시 지지 구간을 만들면 내려올 때 또다시 ABC 조정으로 맞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고 내려오죠? 그러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왼쪽 어깨 지금 머리 만드는 구간 다시 머리에서 내려와서 오른쪽 어깨 그리고 내려와서
전체 파동을 보면 보이세요? 머리가 양쪽으로 현재 만들어지는 구간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다시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삼각수렴상 저점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올라가는 구성이 만들어지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연봉으로 지나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쌍바닥인 거예요.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다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쩌면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있고 머리를 만들어지는 구간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ETF 이슈로 올린다. 그러면 이 구간의 기간을 잘 보면 2024년도 6월이에요. 자, 기간 잘 볼게요. 여기 구간 2024년도 5월, 6월. 이때 뭐 있죠? 이 전의 이슈는 ETF야. 근데 이 이유는 인하. 그래서 머리가 하락으로 턴을 하고요. 그 다음 인하 다음에 금리가 경착륙을 할 동안 퉁퉁퉁 때려 내려올 동안 이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ETF 이슈는 반드시 저는 승인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파노라마. 그러면 2024년도 4월에 있는 반감기가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주제 반감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요 부분은 다음 월요일에 말을 하고요. 대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반감기가요. 앞으로요 6개월 자랑 남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4차 반감기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이 반감기가 사실상 무조건 좋냐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반감기를 알기 전에 반감기가 있기 전에는요 대부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감기 이후의 상승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상승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이번 반감기가 과연 이전 반감기와 똑같냐 물어보면 전 다를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자료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다루겠지만 일단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상승의 주도한 상승 요인은 저는 반감기가 아닌 ETF가 주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 불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야 하는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55%의 조정을 맞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2%의 조정을 맞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것도 5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다시 상승한다면 60인데 이게 블랙록이 예상하는 42K에 맞물리는 게 과연 우연일 것인가? 과연 이게 우연일 것인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최소한 똑같이 1대1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목표치는 여기까지는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더 가면 42K 그리고 정말 56K까지 갈지는 너무 여기가 1파, 2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 이걸 파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파, 2파 그리고 3파가 더 길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힘들 거라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채널 라인 자체가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은 저는 다 매도 구간이라 봐서 이번에 잘 가면 42K 여기까지는 저도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손절을 정말 짧게 손절 한 25,000원 잡고요. 지금부터 25,000원 잡아도 사실 마이너스 12%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물리면 마이너스 40% 물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마이너스 12% 그냥 엉엉대요.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아니 맞잖아. 마이너스 40% 물리잖아. 마이너스 70% 물리고도 돈 번다고 하는데 무슨 마이너스 12% 보고지고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안 되면 그냥 손절해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트들 움직일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도 저는 계속 말을 했고요. 알트들 저는 분명히 먼저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힌트조차도 계속 드렸습니다. 월봉, 양봉 고점 넘지 못한 애들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10월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거가 요번 탈 수 있는 10월의 마지막이고 11월부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11, 12월은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르는 코인들 잘 보시면 이제 고점 넘기고 있습니다. 음봉 떴다고요? 그러면 안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봐야 하냐 이때는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은 양봉일 거기 때문에, 그죠? 주봉 양봉이죠. 예. 차트가 저점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월봉에서 캐치를 못했더라도 주봉에서 캐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루 2,000원도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타점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미 이렇게 넘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제 생각상 다음 달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레저도 움직이고 있죠.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차트들 움직이고 계신 거 보일 겁니다. 이제 하나 둘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영상 정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멤버십 가입하고 텔레그램 링크 다 남겨드릴게요. 뭐 상승장 12월까지만이라도 가입하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뭐 아니면 그냥 무료 영상 보셔도 충분히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말이 밝아왔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감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준환이었습니다.